네, 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의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겨울나무를 보면라는 시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작품의 주제는 자아 성찰을 통한 참된 자아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된 자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이라든지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21팍대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나이대가 지금 딱 21팍대입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20살은요 누가 봐도 사실 참 젊은 나이죠. 근데 오늘 제가 강의를 촬영하러 오면서 SNS를 딱 봤는데, 이제 대학을 간 제자들이 20살, 21살 이런 나이 학생들이 대학을 왔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인생이 혼란스럽고 두렵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거를 봤어요. 오늘 이 시 내용이랑 참 비슷한데, 젊음이라는 것은요 물론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열정은 굉장히 가득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황과 혼란의 시기를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이런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 자, 왜 방황과 혼란이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자,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지금 방황과 혼란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대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있으면서 뭔지 모를 사랑 때문에 우리는 21팍 방황과 혼란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자신의 상태를 시에서 숨가쁜 나무다라고 화자의 젊은 시절이랑 대응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년은 젊은 시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년으로 보니까 40 가까운이라고 해서 보니까 분명히 이 나이상의 대비가 있죠. 젊을 때랑 40이면은 이제 조금 중년이죠. 선생님도 20보다는 40이 가깝습니다. 물론 아직 한참 남긴 했지만. 자, 근데 이 40 가까운 나이는요 이제 중년에 가까운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년이 되면은요 40대를 특히 우리가 동양권에서는 불혹이라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에 그 미혹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는 모르던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 가까운 나이는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무언가 그전에는 몰랐던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0 가까운 나이는요 나이만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먼 수풀이 나를 어지럽게 흔드는데요, 지금은 나무들이요 손등에 앙상해졌어요. 그래서 겨울나무 그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겨울나무가 바로 중년인 화자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이 겨울나무의 특징은요 잎사귀를 다 떨어냈죠. 그래서 나무 줄기만 남아있어요. 가지랑. 즉 시원하게 벗을 것을 다 벗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인 화자의 어떤 모습을 투영한 거냐면요, 화자가 젊은 시절에는요 혼란과 방황이 많았는데 왠지 모를 그리움, 왠지 모를 사랑, 왠지 모를 욕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여름, 봄, 여름에 화려하게 뿜던 자기의 잎사귀를 다 내려놓은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년인데요,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았대요. 이 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하러 들어가면 다 옷을 벗고 들어가죠. 즉 옷을 다 벗고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을 벗어버려서 자기의 맨 몸뚱이만 남아있는, 즉 자기의 참된 모습이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찰의 장소에서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지금 겨울나무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인화를 통해서 겨울나무, 자기의 모습을 투영한 그 겨울나무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부연 노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시간대가 이제 저녁이에요. 즉 이분이 20대에서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을 향해 가잖아요. 자, 지금 그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저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시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젊은 시절을 봄, 여름으로, 그 다음에 중년 혹은 노년, 이것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자신의
나이 먹음, 중년, 노년을 저녁 시간으로 표현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적인 배경이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가는 이제 그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겨울나무가 모든 것을 다 버린 그것이 내 노년의 한 경치로서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자, 젊은 시절에는 혼란스러웠던 상태임을 고백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욕심들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달간적인 삶의 경지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요. 달관이라고. 이 달관이라는 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것에 대한 욕심이나 얽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달관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문학작품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자세, 혹은요, 문학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것에 초연하는 모습을 달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출제 포인트를 볼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시 해석을 하면서 다 본 부분이니까 넘어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을 골라볼 건데요. 보기를 보니까 3년은 시간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3년에 노을이 지는 시간적 배경 저녁이 등장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된 자아를 느끼는 거니까 기억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보니까 1년과 3년은 의미상 서로 대립이라고 그랬는데 1년과 2년이 대립이라고 하는 설명이 맞겠죠. 그 다음에 디귿.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년, 2년, 3년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거는 젊은 시절, 마흔 무렵이 되고 지금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탕이 있는 거니까 디귿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릴, 1, 2, 3년은 자연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대응을 시켰다. 1년에 드러난 숲의 모습은 무성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려놓는 모습이 자연과 인간이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2번 볼 건데요. 자, 보기가 A, 지문에 있는 그 A 부분에 초고래요. 시인이 시를 다듬어 고친 겁니다. 즉, 보기를 먼저 썼다는 건데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어느 부분이 추가되어 있냐면은 잠시 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A 부분, 둘째 줄, 셋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이 지금 셋째 줄, 넷째 줄이 추가됐죠. 손으로 흔들고 기쁘게 다가온다. 자, 그 부분은 바로 의나 기법이 활용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겨울나무를 봄이라는 작품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 모든 작품 총정리를 보면서 어려운 작품, 설명이 필요한 작품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 화이팅!